아까 지금 관련해서 이후에 뭐 정의당 6명밖에 안 되고 한데도 그동안에 동력을 만들어 왔었는데 정의당의 최근에 조국 관련 논란 속에서 조금의 뭔가 조금 긍정적인 평가를 못 받았죠. 지지율에서 조금 떨어지는 양상 보이고 어떻습니까? 정의당은 이번에 상당히 좀 그러니까 이 일종의 자책골을 넣은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법무부 장관을 우리가 영어로 그러니까 저 Ministry of Justice라고 쓰잖아요. 정의부인데 네. 거기도 지금 정의가 실종됐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더 심각하게 Justice 파티가 지금 정의가 실종됐다. 거기에 대한 그 따가운 비난을 지금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뭐 주요수 중에 하나가 진중권이 예. 탈당하느냐 마느냐 부분인데 그만큼 그러니까 진중권으로 상징되는 그러니까 이 진보 가치 갖고 있는 그러니까 정의와 공평성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그러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조금 이율 배반적인 태도를 보인 건 사실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심상정을 비롯한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조국 임명을 둘러싸고 개혁과 반개혁의 그러한 전선으로 대치가 되니까 자칫 조국에 대한 그러니까 임명 거부 자체가 반개혁으로 비치고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기득권 저항 세력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그런 또 현실적인 우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장고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상당히 지금 이제 정의당의 태도가 좀 유보적인 또 측면도 있잖아요. 지난번 조국 장관이 왔을 때는 그러니까 계획이 걸림돌이 될 때는 장관이 스스로 자기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본다고 한다면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정의당이 오락가락하는 정의당이 아주 그러니까 명쾌하고 아주 이렇게 좀 뭡니까 이게 아주 산빠가고 이런 부분들이 정의당이 상당히 득점을 많이 땄던 부분인데 이번에는 뭔가 이렇게 자고우면하면서 조금 우왕좌왕하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직도 뭐 정의당의 기회는 아직도 충분히 남아 있다. 지금 이제 조국 국면이 지금 상당히 지금 꼬리가고 있는 국면인데 그게 소위 말하는 일종의 하나의 그러니까 해법을 그러니까 주도할 수 있는 정파로서의 또 정의당의 목소리는 저는 살아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정의당은 지금 위기이지만 또 하나의 또 기회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의당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정의당의 핵심 지지층이 약 한 35세 이전, 즉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해 있는 층들입니다. 젊은 층들이에요. 그런데 오번에 조국 사건이 무엇이고 하니 바로 그 공정성에 대한 이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이 세대들은 스펙 세대라고 하는데 자기가 열심히 스펙 쌓고 해서 자기한테 기회가 주어지면 공정한 기회만 주어지면 그 결과는 수용하겠다. 그것이 결과가 불평등하더라도 이 세대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들한테 오번에 이 조국 사건에 가장 큰 반발을 줬던 사안입니다. 바로 이 사안을 정의당이 정의롭게 대처를 못 해버렸다는 겁니다. 즉 정의당의 오번의 결정이 자기네들의 지지 계층의 핵심 이해관계, 가치관하고 배치된 방향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정의당이 이후 문제를 수습하기가 참 어려울 것이다. 거기다 진중권 사건은 뭐 그다음 문제인 거고 그러면 지금 얘기해도 출구 전략이라도 명쾌하게 아예 그냥 진솔하게 과감하게 그 세대들한테 죄송하다 잘못했다라고 과감하게 사과를 해버려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지금 정의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민주당이나 청와대보다도 더 선제적으로 진솔하게 사과를 못하면은 그런 상황에다가 민주당이나 청와대에다가 조국을 낙마시켜 버리면은 참 이 정의당은 어렵죠. 이 문제를 명확히 입장을 정리 못했을 때는 이후 굉장히 타격이 클 겁니다. 네. 이후에 사과에서도 조금 애매하고 어정쩡한 태도였다라는 지적이죠. 결국 정의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조국 장관에 대한 지금 검찰 수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뭐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조국 장관에 대한 기소가 된다든지 아니면 정경심의 그러니까 구속이 된다든지 그런 아마 그런 걸 아마 하나의 결정적인 자, 지금 그걸 굉장히 잘못 보고 있는데요. 지금 국민 그 세대들은 조국 장관의 구속에 대한 그 범법의 구속 요소가 성립되느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친구들이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는 알 문제예요. 사실 지금 여론이 떨어지는 거에 보면은 이 지금 그 펀드 문제보다도 교육 기회, 그 딸의 그 경쟁성 그거를
부분인데 이미 그 문제를 법 이전에 그 부분에서 법 정치 정의 사회라는 차원에 두고 이 저기 정의당이 판단해 주기를 바라지. 눈치 다 보고 있다가 현행법의 그 수사를 보고서 나중에서 저기 사후적으로 구속됐으니까 조국 처리한다. 그걸 보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당이 자책골을 넣었다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20대 내 청년층들의 민심 위반될 때 그때 당하게 했으면 자책골을 안 넣는 거죠. 아니 근데 사후 처리도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 자책골을 넣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러니까 그런 여러 의혹들만 지금 이제 무성하게 나오는 부분에서 조국을 옹호하는 세력들은 뭐랍니까? 지금 기존의 그러니까 보수 언론들하고 지금 그러니까 기득권 세력들하고 결탁해 갖고 지금 일종의 혹세무민에서 마녀 사냥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예를 들면 지금 상황에서 정의당이 뭔가 단칼을 들이대기에는 명분이 안 쓴다는 거죠. 그거는 아까 아니, 그건 정의당은 두분 둘이 이야기 좀 저는 정의당이 불안당이 됐다 봐요. 문정권 들어서면서부터 이중대 좌파 급진 정당은 이 가치를 가지고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어느 때인가는 그게 맞아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유럽이나 미국까지도 파퓰리즘의 시대가 왔으니까 정의당이 좀 세련된 파퓰리즘으로 접근하면 이런 시대에 자신들의 기반을 확 늘릴 수가 있었는데 그런 노력을 가지고 가치 싸움을 하기보다는 정권의 이중대로서 선거 제도를 바꾸어 가지고 자신들의 세력을 넓혀보려는 꼼수에 열중했고 사실 정의당이 문정권 집권 이후에 자신의 가치를 정립하고 대중정당으로 가기 위한 시대적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뭘 하나 제대로 내가 한 게 있습니까? 기억도 거의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의당은 뭐 저는 이 개인 판단입니다. 끝났다고 봅니다. 저 정당은 진보 정당으로서 가치를 상실했다고 보고요. 그럼 기존에도 데스노트가 아니고 이미 죽은 거를 하이나처럼 했다라고 정의당 자체가 데스노트라고 봐요. 이제는 자기가 자기 당 이름을 데스노트에 써야 된다 보고요. 새로운 아마 진보 세력이 또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급진 세력이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세상에 살다 저렇게 정권의 이 이중대 역할을 한 데스노트라는 말도 금방진 소리잖아요. 내가 앞잡이요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6리터로 짜가지고 이번에 쫓아낼 거냐 안 쫓아낸다. 그럼 데스노트 빼주자. 쫓아낼 거냐 쓰자. 그래서요 저런 진보 정당은 끝났다고 봅니다. 그거는요 이거는 시대가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주사파 뭡니까 민중당보다도 못한 거예요. 뭐 주사파는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저런 앞잡이 정당은 자생력을 상실해서 이번에 아마 지지가 계속 빠지면서 이 사태가 마무리되면요 2~3%도 안 남을 거라 봐요. 그럼 뭐 조만간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 네, 그래서 저 뭐 그런 예언을 분명히 했습니다. 진보 정당은 이제 저는 상당히 이리저리 가깝게 이 경험을 네. 했었는데 제가 진보 정당 그 당원은 아니지만 이렇게 2004년도에 당시 민노당이 이제 첫 그 국회에 그 제도권 정당으로 진입하게 됐죠. 네. 그때 그 이념 정당에서 대중 정당으로의 그 변화를 갖다가 이렇게 그 내세우고 이 국회 제도권 정당으로 들어왔는데 그때 이 가장 큰 게 본인들의 어떤 주장을 갖다가 이야기하기 앞서 국민 대중들이 뭘 원하는지를 봐야 된다. 이런 어떤 그 모토를 가지고서 해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제 그 분당 사태도 겪게 되고 그리고 상당히 뭐 진보정당 단체가 엄청난 위기에 있다가 지난 대선 때 심상정 후보의 어떤 TV 토론 선전 등에 힘입어 가지고 10% 선까지 또 지지율이 올라가기도 하고 또 노회찬 이 의원의 어떤 서거 이후에 또 한 번 더 이렇게 지지율이 올라가기도 하고 후원자들이 많이 이렇게 오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이번에 저는 참 아쉬움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정의당이 데스노트에 조국 장관을 올렸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임명을 강행하기도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주변에 있는 많은 이 분들이 예를 들면은 민주당에서조차도 청와대에 직접적으로 이야기도 많이 갔을 거다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뭐 언론에서 이야기할 때 패스트트랙에 대한 어떤 서로 간의 뭐 합의로서 어떤 면에 보면 그 딜처럼 보이기도 해요. 패스트트랙을 민주당이 통과시킴에 따라서 본인들은 조국 장관을 갖다 거기서 이렇게 뺐다. 뭐 임명권자의 어떤 그 뜻을 존중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의당은 뭐 아까 이 다들 이야기했지만 지금 상당히 그 위기에 처해 있는데 실제 그 정의당이 보면은 굉장히 지지 계층이 이게 좀 취약해요. 우리가 아는 진보 정당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 이 민중 세력들, 노동자나 농민 그리고 그 이렇게 블루 칼라나 화이트 칼라에 기반한 이런 그 이 정당이 이런 분들이 지지 기반이 되면서 정당이 그 대해져야 되는데 실제 정의당의 지금 지지 기반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금방 이야기한 대로 35세 그 미만의 어떤 그 층들이 상당한 폭을 차지하는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진보 정당 자체는 어떤 당원과 어떤 그 당의 어떤 이게 이 정말 이게 이 소통과 의사결정에서의 어떤 그 합의 이 부분들이 중요한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지 기반의 한계 이 부분들을 극복해내는 게 정의당의 주요 과제 중에 과제였거든요. 근데 그것이 저는 이번 격으로 인해 가지고 이 어떻게 보면 정의당이 이 자기 딜레마에 지금 빠질 수밖에 없다 이래 그 보여지기 때문에 이 저는 차제라도 어떤 이 예를 들면 검찰의 어떤 이 어떤 결과물을 갖다 내기 전이라도 예 저는 그 국민에게 그 송구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으면은 뭐가 송구한지 그리고 그랬으면은 송구하다면 뭘 어떻게 다르게 이 그 할 건지 뭐 그런 부분에서 이 저는 지금 정의당이 그 예.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소선과 노선에 따라서 또 자기들 당원들의 어떤 뜻에 따라서 명쾌하게 나가야 될 때가 알겠습니다.